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알려주세요. 네, 유럽의 주국 증시들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에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장 초반에는 상승하며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로 인해서 이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전 독일의 닥스 지수가 0.35%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수준을 나타냈고요. 영국 지수는 0.09% 하락,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0.05% 상승하면서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업의 실적 호조로 인해서 장 초반에는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발표가 됐었던 이 미국의 고용 지표에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후퇴하면서 이렇게 상승폭도 어느 정도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35만 3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월가의 기대치였던 18만 명을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는 웃도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지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은 시장의 예측치였던 3.8%보다 소폭 낮은 3.7%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고용시장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여기에서 임금 증가세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1월 중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6% 상승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4.5%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제 전문가들은 1월 시간당 평균 임금이 한 달 전보다 0.3%,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4.1% 각각 올랐을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고용 지표가 뜨겁게 나오면서 조기 금리 인하는 조금 더 미뤄질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유럽 증시에서도 이렇게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으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지정학적인 이슈를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이번에 지정학적인 이슈와 함께 WTI 가격 2% 넘게 급락했습니다. 2.08% 하락한 72.28달러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다시 70달러 선 초반 부근까지 밀려내려 앉은 모습이고요. 브렌트유가 77달러 선에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1.74% 하락한 77달러 선을 기록했고요. 두바이유는 1.53% 내린 77.36달러의 종가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국제 유가는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 유가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소식으로 인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미국의 대형 정유소 폐쇄 소식 등의 영향으로 2% 넘는 약세를 기록한 건데요. 양측 간,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양측 간의 휴전 합의가 됐다라는 보도 내용이 나왔다가도 아직 멀었다는 등 관련 보도가 갈팡질팡하게 나오면서 그 국제 유가도 그러한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 아랍권 매체인 알자지라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을 보도를 했다가도 이후 해당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기사는 하마스가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으로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반대로 블룸버그 통신은 휴전 협상이 초기 단계에 있고 앞으로 며칠 내로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따라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보도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WTI라든지 브렌트유, 두바이유 일제히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가 뜨겁게 나오고 강하게 나오면서 이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느 정도 후퇴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안에서 금 가격 하락했습니다. 0.84% 하락한 2,053달러 선을 기록을 했는데요. 우선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1% 가까이 내렸다는 점 보실 수 있고요.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무려 1% 넘게 하락하면서 2% 가까이 내렸습니다. 백금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원유 가격 그리고 원자재 가격과 함께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는 한 주 마무리를 어떻게 지었을지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1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예상을 크게 상회한 점이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것을 미국 경제의 견조함으로 해석하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됐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35%,
S&P 500은 1.07% 오르면서 연 이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나스닥은 1.74%가 급등했고 지난 한 주간으로는 3대 지수들 모두 4주 연속의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1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뒤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전망 그리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주당 50센트의 주주 배당을 발표한 메타 플랫폼스가 20% 폭등하고 호실적 발표로 아마존 역시 7.8% 급등하면서 시장 전반을 끌어올린 하루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인터넷을 비롯한 IT를 비롯해 헬스케어, 임의소비재, 운송, 에너지, 금융, 건설 등이 상승했던 반면 유틸리티, 부동산, 기초소재, 필수 소비재는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크게 오른 4.033%, 달러 인덱스는 0.8%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이 너무 정치적, 즉 민주당 친화적이라면서 본인이 재선에 성공하면 그를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진행된 첫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승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연준 압박에 나선 것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현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인데요. 그는 팍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파월 의장이 뭔가를 하려 할 것이라면서 아마도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라며 만일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2026년 임기가 만료되는 파월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파월을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임 시절 그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바 있는데요. 재선을 앞두고는 파웰이 금리를 지나치게 높게 유지한다고 비판했으며 실제 의장 교체 방안까지 알아봤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심지어 2019년 8월에는 SNS를 통해 단 한 가지 문제는 파웰과 시진핑 국가주석 중 우리의 최대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파월이 제때 대응하지 못해 미국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면서 그가 정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에 이어 중국 전기차들에 대한 규제를 추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 미국 정부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 침체한 중국 경제에 그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신산업으로 꼽히는 전기차 업계의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하면서 지나 러먼드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주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와 차량의 위치, 차량 주변 상황들에 대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한다면서 이 같은 정보가 중국에 보내지는 것을 바라느냐고 반문했다고 보도하며 이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의 일부 상품에 대해 더 무거운 수입 관세를 부과할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현지 공급망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중국에서 제조된 자동차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수 없게 했고 이에 따라 중국산 부품을 쓴 자동차 모델은 미국 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절반 정도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EU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넘쳐나고 있다면서 지난해 10월부터 13개월간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 주식 최대 5천만 주를 매각한다는 소식입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분기 실적 발표 이튿날인 지난 2일 약 8% 가까이 급등하면서 171달러 81센트의 거래를 마쳤으며 5천만 주는 현재 마감가 기준으로 약 86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그의 주식 매각 계획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지난 2일 공개된 아마존의 연간 재무 보고서에 포함이 됐으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자신이 보유한 아마존 주식 가운데 최대 5천만 주를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는 아마존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최근 자본 이득세가 없는 플로리다주로 이사한 덕에 아마존 주식 매각에 따른 막대한 자본 이득을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공급관리조합회 ISM의 1월 서비스와 PMI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상승한 52이며 이어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맥도널드, 캐터필러를 시작으로 타이슨 푸드, 사이먼 프로퍼티스, 버텍스 파마스리컬, 펠런티어 테크놀로지, 캐벗 코프, 크라운 홀딩스, 온 세마이컨덕터, 에스테 로더, J&J 스낵푸드, NXP 세미컨덕터, 에어 프로덕스, 그리고 힐렌 브랜드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지난주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가 무려 2%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2%를 넘어서서 3% 가까이 되는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2.87% 상승한 2615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국내 증시 1월에 힘들었던 것을 거의 다 털어내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코스닥 2.01% 오른 814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저PBR 관련 종목들, 특히나 대형주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 저렇게 2% 넘는 강세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물 지수도 보시면 3%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3.48% 오르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 증시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2조 원 넘게 팔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2조 4,896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은 1조 9천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거의 2조 원 가까이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도 함께 유입됐습니다. 기관은 6,473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수급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함께 유입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1,500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682억 원, 기관 투자자들은 971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선물 시장도 살펴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폭 들어왔다는 점 긍정적인 시그널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국내 증시에서 대형주들이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바로 자동차주들이 있습니다. 기아와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는 그야말로 질주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최근 들어서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기아는 12% 넘게 급등하면서 두 자릿수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어느덧 11만 원 선까지 뚫어내고 11만 9,500원을 기록하면서 12만 원 안착 여부를 지금 판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9.13% 상승한 22만 7천 원을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대형 자동차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주면서 현대위아라든지 성우하이텍 그리고 SL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함께 상승 탄력을 받아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기아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부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과 함께 대표적인 저PBR 관련 종목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강한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이런 기아나 현대차 같은 자동차 기업들의 이런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동차 업종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의 주식을 각각 7,070억 원 그리고 4,910억 원어치를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을 입어서 기아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각각 26.6% 그리고 21.2%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에 ROE를 개선하기 위해서 러시아 공장과 중국 공장을 매각하거나 수출 기조로 전환을 해서 손실 자산을 축소하는 전략을 택하기도 했는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가 늘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지면서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저PBR 관련 종목으로 여겨지면서 이렇게 기아와 현대차의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리고 이 판매량 호조 소식까지 전해졌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대차와 기아의 1월 하이브리드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1.8% 그리고 92.2% 증가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판매는 작년 대비 42% 늘어났다는 점도 고무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목요일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군들이 또 한 번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자가 2.17% 상승한 75,200원을 터치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66% 상승한 134,9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나머지 반도체 중소형주들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기록했다는 점도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 건설을 검토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SK하이닉스 2% 가까이 상승했고요.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HBM 관련 종목들까지도 함께 탄력을 받았고요. 또 반도체와 관련해서 좀 매크로적으로 살펴봐야 할 이슈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는 오는 21일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작년 4분기 실적에서 컨센서스를 최대 5%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 목표 주가를 기존 $700에서 $800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현 주가 대비 21%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 종목군들 함께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